새벽마다 안아달라고 해요. 안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한 2번 깨요. 1시, 4시 여지없이 그때 되면 엄마 할 때는 목소리가 작고 아빠 할 때는 커요. 그러니까 엄마는 못 알아듣는 건 아니까 어차피 안아주는 건 아빠니까 아빠를 이제 실질적으로 찾죠. 처음에 엄마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아빠 이러고 어떻게 가야지 하면은 이제 막 시켜요. 뭐 그냥 이렇게 안아달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우유 가져오면 우유를 들고만 있겠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따라 먹이려면 그냥 딴 채로만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시겠다. 그 다음 또 빨대를 꽂아서 마시겠다.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한 몇 달 전까지만 뭐라고 막 뭔가를 하는 건 같긴 한데 뭘 자꾸 막 투정을 부리니까 아니 얘가 우유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유 줬는데 왜 그러지? 근데 우유를 들고만 있기 때문에 뭐지 이게 무당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잘 들어보니까 들고만 있겠다는 거야. 또 어떤 거는 빨대를 먹겠다 이거를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세분화되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다 보면 새벽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령이 생기니까 이제 새벽에 뭐 이렇게 TV 이렇게 녹화해뒀다 하는 VOD라고 그러는데 요즘 케이블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뭐 김태균, 야구경 뭐 이런 거 쫙 있으니까 그런 거에 그냥 하나 틀어놓고 이제 애 얼르다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다가 뭐 한두 시간 가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몇 달간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유명한 작가분은 정신 멀어지지만 가정하고는 가까워지시는 시간. 가까워졌는데 티가 안 나더라고. 새벽 일은 다 없던 일이야. 집사람도 뭐 애 깼었냐는 걸 몇 달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본인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애가 몸이 막 보통 큰 게 아닌데도 못 들었는지 하여튼 뭐 소민이 몇 시에 일어났느냐 뭐 몇 번 물었느냐 이래요. 전혀 모르고 어쩌다가 이걸 될 수도 없어. 그냥 나 혼자 한 짓이야 이거. 애도 뭐 그렇게 칭얼대던 애가 아침 되면 방금 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아빠 이러고 하니까 참 타라드네. 재밌게 사시는데요. 연애 얘기 좀 연애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 연극가도 하나 국민극단이라는 곳에 지금 장충동에 국민극단 개번 출연으로 여기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간혹 개번 출연을 이제 시켜서 공연을 하긴 해요. 정기 당원들이 많이 있지만 혹여 이제 어떠한 캐릭터가 있는 개번이 좀 필요하거나 또 내 이제 교류를 위해서라도 굳이 거기에 캐릭터가 있어도 또 저는 그때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또 여기 계신 우리 전현양 씨 아버님 정무성 선생님께서 그때 거기에 뭐 출연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좀 와전이 됐었는지 뭐 다른 작품이 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언은 안 하셨는데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쨌든 참여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정도 개본을 좀 써서 젊은 배우에서 한번 캐스팅을 하자고 안토니오스 배우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저는 개본이고 집사가 연주단 연주단은 많이 봤죠. 그때가 거의 이만큼이었죠. 그리고 연습할 때는 이제 모르다가 공연 올라가면 알겠지 조금 연습했던 그거랑 기분이 달라지잖아. 공연 올라가고 막 올라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내 사람 까먹은 적이 있어. 그래서 한 1분 넘게 무대에서 1분이 넘는다는 시간은 그때가 마치 또 어느 한 2,500명
살해를 당한 후에 연설 장면인데 중앙에 있는 리프트까지 올렸어요. 가운데 혼자 쓰게 해가지고 리프트 이렇게 올라가면 나머지 이제 그 국립극단 전 배우들은 이제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주요 배우들 빼고. 그런데 그때 여기 올라갔는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6-7장 쫙 이제 읊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약을 먹었어요. 너무 이빨 치통이 그때 심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지금의 아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선배님 왜 그러냐. 아니 이게 너무 심한데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약 먹으면 아무래도 신경 건드리고 그런 약들이 많잖아요. 진통약. 감기약은 물론 안 돼요. 불문율인데 너무 심하니까 대사는 만큼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개본으로 했다라는 부담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립극도 아닌데 중국장, 소극장도 아니고 대극장 먹었죠. 근데 시저 이제 그 시위하는 장면 때부터 다리가 굽히더라고요. 설마 그랬는데 딱 퇴장을 해서 다시 이제 상수 쪽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와서 이제 시체를 들고 나오면서 리프트 떠서 이제 연설을 해서 그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음을 확 돌려놓는 장면인데 딱 퇴장을 하면서 다리가 부들부들 거리더니 심장이 둥근 흐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아내가 리프트 올라가고 로마 시민이야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쭉 해야 되는데 그냥 까만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만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무슨 소리가 들려. 이제 밑에 시민으로 이제 쫙 있는 그 강원들이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단 제스처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걸 무마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그냥 뭐 뒤로 돈 거지 그냥 뭘 고뇌하는 듯이 돌았는데 그때 상수 포켓 이 기둥 붙들고 있는 그 시민 33번이 안에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사적인 눈이 딱 맞춰진 거야. 그때는 뭐 사귀던 때도 아닌데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한 일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순간 그냥 믿자. 지금까지 내가 이 암기서부터 어떻게 연습을 했는데 그냥 이상한 나의 힘을 믿자. 그러면 돌면서 그냥 걸려서 그냥 아무 대사가 나오든 그냥 내깔려보자고 했는데 난 지금도 그때 무슨 대사 했는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대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거길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시저의 시체를 보면서 그 시체를 걷어내면서 이 피를 보라 그러면서 막 이제 연설을 해서 처음에는 조곤조곤해서 이제 이 관중들을 동요하지 않게끔 그래 시위자가 잘못을 한 것이다. 이런 시위를 당해 마땅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점점 그러나 이 피를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전을 꾀하는 이제 그 대사를 쫙 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건데 네.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뭐 이게 안 맞는 거야 연습하고. 그냥 거기로 붕 뛰어내려버린 거야 밑에. 그러니까 뭐래도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뭐 하여튼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다 그냥 다 틀어서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걸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갑자기 확 걷어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날아버리는 거야. 날라서 뛰어내려서 그냥 이걸 하수 끝까지 던져버리고 그건 약속에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몸을 수술하지 않고 혀는 막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근데 대사도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손에 칼 있으면 진짜 이렇게 안에 넣어버리고 싶은 심정밖에 없다. 순간 그냥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인데 뭐 이거는 이름 말로 그럼 그냥 나와서 어떻게 또 술집으로 갔지. 혼자 그때 그 집사를 따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왜 그때 남들 같은 사투적이지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선배인데 그래도 뭐 사귀는 건 아니라도
그렇게 어떻게 꼬다로운 보리자루 마냥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가만히만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옆에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결혼했죠. 아, 만난 동안 한 20번? 한 20, 30번 만난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내가 그 인사동 가면 우리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러니까 찻집이죠. 전통차. 거기서 그때 이제 집사람은 충남이에요. 연산 집.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사촌 언니들 기부가 아르바이트 접시 닦는 있다가 거기 뭐 여치 않아서 50원 지내는 거 한때 데이트 코스라는 게 거기밖에 없죠. 인사동에서 둘이 이제 앞에서 접시 닦고 나오고 기다렸다가 나와 뭐 이렇게 걸어다니 접시 닦고 들어가 그거 한 2, 30분 했어요. 결혼했죠. 지하철도 만나신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거기 주부 이모님이 그 주방에 취입인 이모님이 차도 공짜로 주시고 잘 해줬어요. 결혼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아내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날인데 그때도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을 받는데 저를 보면 참작거든요. 공연거리 그 잡지에서 하프상이라는 평론가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도제빈상의 연기 부분으로 됐다고 넥베스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집사람 병원에 있지 그래서 방도 너무 기쁘긴 한데 집사람은 병원에 누워있지 난 그 옆에 이렇게 간이신데 있지 너무나 상탄데 아 그러냐고 근데 돌아도 못 눕는 거지 뭐 아프니까 근데 하나의 사건 장소를 얘기해 주는데 찾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죠. TV나 영화랑 달라서 우리는 자꾸 주로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아담하게 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인사동으로 오시면 보이소라고 카페 있어요. 참 여보 나 상받는 장소가 보이소래. 1초 동안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예? 그제서야 돌아와요. 그래가 빨리 일어나 같이 가게. 이모님도 계실 거야. 누가 상 받았어요? 상 하니까 동양하고 수상하셨잖아요. 그 조금 몇 년 된 이야기긴 하지만 아서 밀러의 시련이라는 작품으로 존 프랑크라는 역할을 하셔서 하셨는데 그때 아주 이 드라마가 들썩일 정도로 극찬이었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김윤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사위원 비극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상을 타는 그 덕인 것 같아요. 소녀들은 아직까지 해보지 못해가지고 트레저딩만 그냥 우상창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이제 비극을 했는데 그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자신은 매 작품마다 다시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마음으로는